제2부 바른 태도. 강조해야 할 점은 우리의 본래 면목에 대한 철저한 신념이다. 일편단심의 길. 비록 해가 서쪽에서 뜬다 할지라도 보살에게는 오직 하나의 길이 있을 뿐이다.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어떤 지성적인 이해를 전달하려는 게 아니고 선수행에 관한 나의 견해를 표현하려는 것뿐이다. 우리가 자선자세를 하고 앉는다는 건 결코 보통 일이 아니다. 물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보통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인생 자체가 그처럼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다. 그대들 인간의 삶을 바로 평가하는 일은 손톱 끝에 묻은 흙처럼 희귀하니라 라고. 알다시피 손톱에는 흙이 잘 묻질 않는다. 우리 인간의 삶은 그만큼 귀하고도 멋진 어떤 것이다. 자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자선자세로 앉아 있으면 언제까지나 그렇게 있고 싶어진다. 다른 수행으로 옮겨가는데 약간의 용기가 필요하다. 독경이나 절을 하는 수행으로도 옮겨가야 한다. 그러다가 절을 할 때는 그 수행 방법이 좋다고 느낀다. 그러나 곧 독경으로 옮겨가야 한다. 아무튼 우리는 수행을 통하여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본래 면목을 드러내는 것뿐이다. 이야기하려는 목적은 수행의 방법을 바로 평가하여 표현하려는 것이다. 만일 그대가 자신을 표현하려 한다면, 그대의 본래 진면목을 표현하고자 한다면 어떤 자연스러우면서도 적절한 방법이 있음에 틀림없을 것이다. 하다못해 자선 중에 앉아 있을 때나 일어설 때 몸을 좌우로 흔드는 일도 그대 자신의 표현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그런 동작은 수행을 위한 준비이거나 수행 뒤의 휴식이 될 수는 없다. 수행의 한 부분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뭔가 다른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인 듯 어떤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음식을 장만하거나 차리는 것은 준비 행동이 아니다. 그것도 수행이다. 음식을 만드는 일은 누구를 위해 아니면 자신을 위해 다만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다. 그대의 진심을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조리를 할 때는 부엌에서 하는 그대의 행동 속에서 그대 자신을 표출시켜야만 한다. 스스로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고 마음에 아무것도 지니지 말고 음식 장만에만 몰두할 뿐. 어떤 다른 기대도 가져서는 안 된다. 그저 요리를 할 뿐이다. 그것이 진심의 표현이며 수행의 한 부분이다. 자선을 위해 앉아 있을 때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앉아 있는 일만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무슨 행동을 하든지 똑같이 깊은 속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의 표현이어야 한다. 우리는 스스로 현재 하고 있는 행동을 바로 평가해야만 한다. 뭔가 다른 것을 위한 준비는 있을 수 없다. 보살의 길을 우리는 일편단심의 길이라고 부른다. 수천리가 넘는 외길 철록길이다. 기찻길은 언제나 똑같은 간격으로 평행선이다. 만일 그것이 넓어졌다 좁아졌다 한다면 큰일이 날 것이다. 아무리 달려도 기찻길은 항상 같다. 이것이 보살의 길이다. 그러므로 설사 해가 서쪽에서 뜬다 해도
보살에겐 오로지 한 길이 있을 뿐이다. 그 한 길은 다름 아닌 순간순간마다 본래의 성품을, 진심을 드러내 보이는 일이다. 우리는 방금 기찻길을 예로 들었지만 인생에선 실제로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진심 그 자체가 기찻길이다. 차 안에서 내다보는 광경은 변할지라도 우리는 늘 같은 궤도 위에 있다. 그 궤도는 시작도 없거니와 끝도 없다. 무시무한의 궤도, 출발점도 종착점도 얻을 것도 없다. 다만 궤도를 달리는 일만이 우리의 할 일이다. 이것이 선수행의 본질이다. 그러나 기차 선로에 관해 관심을 갖게 될 때 거기에는 위험이 따른다. 그대는 기찻길을 보지 말아야 한다. 찻길을 보면 어지럽게 된다. 기차에서 보이는 풍경만을 감상하도록 하라. 그것이 우리의 방식이다. 승객들이 궤도에 관해 신경을 쓸 필요는 없다. 누군가가 궤도를 봐줄 것이다. 부처님께서 봐주실 것이다. 하지만 어떤 일이 항상 똑같기만 할 때 우리는 궤도에 대한 호기심을 느끼고 설명하려고 해본다. 우리는 의문을 갖게 된다. 보살은 어떻게 항상 똑같을 수 있을까? 그의 비밀은 무엇일까? 라고. 하지만 비밀 같은 것은 없다. 누구나 기차 선로와 같은 똑같은 면목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옛날에 사이 좋은 두 도반이 대화를 나누었다고 한다. 보살도에 관해서였다. 한 사람이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라한이 나쁜 욕망을 품게 되더라도 열애는 두 말씀을 않으실 거야. 내 말은 부처님께서는 할 말이 있으시지만 이중성을 띤 말씀을 않으실 거라 이 말이야. 친구가 그 말에 대답했다. 자네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 말이 완전하지는 못해. 열애의 말씀에 대해서 자네가 완전히 알아차린 건 그럼 뭔가? 자, 토론은 충분히 됐으니 우리 차나 한 잔 마실까? 대화는 이렇게 끝났다. 우리가 가는 길에 대해서 말로 설명하기는 불가능했기 때문에 친구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수행의 일부분으로 두 도반은 새로운 해석 방법을 찾지 못할 줄 알면서도 보살의 길에 관해서 얘기를 나누어 본 것이었다. 그러므로 토론은 충분히 끝났다. 차나 들자는 말로 대화를 끝낸 것이다. 참으로 훌륭한 답변이 아니었을까? 나의 얘기도 마찬가지이다. 나의 얘기도 끝나고 그대들이 귀 기울임이 끝나면 마찬가지이다. 여기에 쓰인 얘기들은 기억할 필요는 없다. 이해할 필요도 없다. 그대들은 다 알고 있다. 이미 그대 자신의 내면에 완전한 이해를 터득하고 있다. 문제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